안녕하세요. 저는 20대로 강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모두가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동안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하시기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욕도 하고 사이다 사연에 대리 시원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난 사이다 사건 때문에 이곳에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 뭐예요? 30도 되지 않은 제게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느낄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날 때부터 인생이 쉽게만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했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제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겠지 싶은 마음으로 잘 아물게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도 한 남자 때문에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남자는 제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학비를 제외하고 제가 쓰는 용돈은 제가 벌고 싶었기 때문에 닭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그 남자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보통 닭갈비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정장 차림을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긴 했는데 볶음밥을 시키길래 제가 가서 볶아드렸거든요.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마지막에 하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 남자가 오버하며 자기한테 보내는 시그널이냐고 주접을 떠는 겁니다. 당시에 너무 웃겨서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꾸 닭갈비집에 오더라고요. 그가 닭갈비집에 5번째 찾아온 날, 오늘은 고백하러 왔다며 제게 꽃다발을 내밀었고 알게 모르게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던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온 남자친구가 회사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실제로 그의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취준생이며 그날도 회사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취준생 삶이 어디 그리 쉽겠나요?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저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원하는 곳에 취직을 못할 바에는 그냥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도 그런 그를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친이 묻더군요. 자기는 취직 안 하고 계속 알바할 거야? 요즘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걸로 여행 다니고 사는 애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난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애들 좀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 내가 그렇게 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멋대로 평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걸 텐데 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살 거 아니면 상관없어. 그럼 지금 잠깐 알바하는 거지? 어차피 자기도 아직 공부 중이잖아. 나도 지금은 딱히 취직할 생각은 없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좀 더 배워서 내 카페를 차리고 싶거든. 진짜? 창업하는 거 쉽지는 않을 텐데. 물론 어렵지.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역시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난 그것도 모르고. 말투가 어째 좀 이상하게 들린다? 마치 내가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것 같네? 에이, 백수 여친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요즘엔 다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하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자기도 지금 백수 아닌가? 오호, 그건 아니지. 난 곧 공무원 될 사람인데? 남친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그를 어와둥둥 내 새끼로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저 남친이라면 끔뻑 죽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터라 그는 자신은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나쁘 보이진 않았어요. 자신감이 가득 찬 남자는 그만큼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야, 응?
왜? 자기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결혼할까?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 겨우 26 됐는데? 일찍 결혼하면 그만큼 일찍 자리 잡고 좋던데 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나 나나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지금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아? 걱정 마. 요즘에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누가 돈 모아서 결혼하겠어? 지금은 그냥 우리 작은 빌라 같은 거 월세 내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돈 좀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지. 그래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나 자기 대학 다닐 때도 솔직히 다른 놈이 채갈까봐 너무 불안했는데 지금은 더 그래. 밖에 다녀도 자꾸 이상한 놈들이 힐끔거리고 솔직히 얼마 전에 카페에서도 어떤 놈한테 번호 따일 뻔했다며. 얼른 나랑 결혼해서 이마에 유부녀라고 써놓고 다녀야 파리 같은 놈들이 안고 있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야 내가 남친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자기는 나랑 매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당연히 같이 있고 싶지. 근데 결혼은 싫다는 거야? 그럼 동거라도 하자고? 미쳤어? 우리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지게?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어? 결혼하자. 나 이번 시험에 꼭 붙을게. 남친의 막무가내식 프로포즈에 저는 황당했지만 또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솔직히 철이 없기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남친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남친은 떨려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은 확인 못할 것 같다며 제게 대신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림은 물론 결혼 얘기까지 꺼내둔 상태였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결혼 안 시켜주면 동거하겠다는 딸의 말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어쩔 수 없이 반쯤 허락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한 합격자 명단에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훑어보는 순간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얼마나 기뻤던지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둘이 얼싸안고 방방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합격 순간을 누리는 것도 잠시. 남친은 이제 빨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고 싶다고 했죠. 저도 당장의 기쁨에 들떠서 빨리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타들어가는 속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어리석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키러 가는 날, 남친은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위스키를 한 병 사들고 왔습니다. 마중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남친은 냅다 절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싫은 눈치는 아니셨어요. 지연이가 누굴 닮아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 닮아서였네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내가 엄마 닮긴 했지. 그렇지. 안 그래도 지연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내심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지연이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서 결혼은 조금 더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아버님, 제 나이 31입니다. 친구들은 벌써 장가간 애들도 있고 애도 낳았더라고요. 저도 하루빨리 가정을 이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지연이도 그렇고 자네도 직업이 마땅히 없지 않나.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맞아. 공무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 거 보면 진짜 똑똑한가 봐. 하지만 아직 최종 합격은 아니지 않나. 아버님, 면접시험은 합격률 높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른들 대하는데 막힘이 없는데 면접할 때 실수하거나 떨지만 않으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지연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월급 빤하지 않나? 혼자 벌어선 힘들 거고 우리 지연이도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나면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버님, 지금 제 직업을 폄하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이 빤하다니요. 공무원 철밥통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대기업 들어가서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처럼 1년도 안 돼서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 직업으로 결혼정보회사 가면 여자들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르바이트나 하는 지연이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게 이상하네요.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자네 프라이드가 대단하구만. 공무원 되면 아주 일 열심히 하겠어. 그런데 자네 직업에 대해선 파르르 하면서 우리 지연이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지. 우리 지연이가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나중에 카페 차린다고요? 솔직히 그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 지연이 예뻐서 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놈이 채갈까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진짜라면 더더욱 결혼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요? 그렇잖나. 지연이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빼고 그저 예뻐서라. 그리고 다른 놈이 채갈까 불안해하는 걸 보니 그거 사랑이 아니라 집착 같은데. 너무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집착을 하다뇨. 요즘에 스톱워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저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빨리 사과드려. 내가 뭘?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결혼한답시고 나를 속여가면서 말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우리는 이 결혼을 좀 보류하고 싶어. 지연이랑도 얘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고. 대화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화기애애했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온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주된 이유는 도대체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한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는 거였습니다. 남친은 자기 잘못에 대해선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더군요. 저도 그런 남친의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남친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 불만을 표출하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막연하게 이 결혼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당시엔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저희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남친을 보니 결혼에 대해 주저해지더군요. 하지만 약속을 바로 펑크내는 것도 어른께 해선 안 될 짓 같아서 부모님께 일단 남친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오겠다고 하고 다음날 집을 나섰습니다. 남친과 싸우고 만난 터라 약간 서먹했죠. 저는 남친에게 제가 할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직도 뻔뻔스럽게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의 부모님 댁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과 아버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인사를 꾸벅하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지연이냐?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 네? 우리 애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나 해서 늘 사랑으로 대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으신 분이라고도요. 그래? 틀린 말은 없네. 예쁘다고 하더니 정말 예쁘게 생겼네. 남자 여럿 홀리게 생겼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쁘다고만 하면 되지. 왜? 이런 말 흉아니다. 칭찬이야. 네, 감사합니다. 얼른 앉아. 사람 세워놓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와서 앉아. 차 좀 내올 테니까. 어머님은 차를 갖고 오셨습니다. 저는 주신 차를 마시면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청문회를 꼼짝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어찌나 궁금한 게 많으신지 두 분은 질문 폭격을 하시더군요. 특히 어머님께서는요. 우리 정환이는 어떻게 만났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닭갈비집에 오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에,
닭갈비집에서도 요즘은 사랑이 싹 트나? 아유, 엄마 아빠는 뭘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래, 민망하게. 이놈아, 네가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 그렇지? 우리 정환이 어디가 좋아? 다정하고요, 착해서요. 에? 그것뿐이야? 네? 정환이 이번에 국가공무원 붙었잖아. 구급 공무원이 어디가 쉬운가? 그걸 턱하니 붙었는데 공무원 돼서 좋은 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고요. 그렇지? 요즘 공무원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대? 하여간 우리 정환이 신통방통하기도 하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얘가 똑똑했어. 남들하고 달랐다니까. 뭐라도 하나 할 것 같았지. 왜 당신도 알지? 한글도 안 가르쳤는데 퍼뜩 읽었던 거. 알지, 그럼. 두 분은 저를 앉혀두고 열심히 남자친구 칭찬을 하시더군요. 남친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본인이 그저 잘났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하는 일은 뭐라고? 네, 지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대학은 졸업했다고 했지? 네, 졸업했고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카페에 대해 좀 알아가는 중이에요. 나중에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돈도 꽤 많이 들 텐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난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길래 어린 나이에 사장인 줄 알았더니 아르바이트생이었어? 어머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남친이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직업이 창피하지도 않았고 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반응이었죠.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랑 결혼을 한다니 이건 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영 마음이 안 가네. 난 또 카페 창업한 줄 알고 괜찮다 싶었지. 그러니까 보통 집안 대 집안도 그렇지만 애들도 급이 맞아야 만나고 그러지 않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자기야, 부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말이 심하다니 없는 소리 하신 거 아니잖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없는 소리 한 건 아니지. 아무리 둘이 좋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람 직업이 차이가 나면 그 결혼 오래 못 가겠더라. 이게 다 삶의 지혜야.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봐서 하는 소리라니까?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에서는 저 귀한 딸이고요. 이런 취급 받을 필요 없어요. 어머, 얘 당돌한 것 좀 봐. 이런 애를 넌 뭘 믿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이랬는데 요즘 들어 이래.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자격지심이라도 생겼나 봐.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오빠한테 자격지심이 왜 생겨? 그냥 인정해도 돼, 지연아. 나 그런 거 뭐라고 안 해. 너도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 다른 여자들이 엉겨붙을까 봐 좀 걱정도 되잖아. 진짜 어이없다.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7급도 아니고 9급 공무원인데 내가 왜? 아직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니면서 왜 합격한 것처럼 그러는 건데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야? 얘는 안 되겠다, 정환아. 지금 시댁 부모님 앞에서 하는 말 뻔사 좀 보게. 공무원이 벼슬이지 그럼. 너처럼 카페 아르바이트나 하는 애랑 같은 줄 아니? 난 이 결혼 도저히 찬성 못하겠다. 이만 가거라. 그래, 나도 이 결혼 반대다. 당장 따라 나와. 남친은 자기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저를 끌고 나오더군요. 저도 진짜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부모님한테 당하고 있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한편이 된 남자친구를 뭘 믿고 남편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똑바로 보긴 똑바로 본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는 절대 결혼 상대감이 아니라는 걸요. 너 다시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나랑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왜? 나 오빠랑 결혼할 마음 없어. 뭐? 도대체 왜?
너는 나랑 결혼한다고 빌어야 하는 위치 아니야 지금? 뭐라고? 아니 오빠가 뭐길래 내가 빌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난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도 했지. 넌 도대체 뭔데? 솔직히 너 얼굴 반반해서 내가 만나주는 거지 그거 아니면 누가 널 좋다고 하냐? 오빠 자신감 높은 거 진짜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남자구나. 나를 자기 밑으로 생각하며 끔나누는 남자. 나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싫어. 그리고 오빠네 부모님도 완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결혼을 해야 해? 손해보는 결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끝났네. 이대로 헤어지면 되겠어. 그동안 오빠 같은 사람 만난 내 시간이 아깝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그렇게 저희는 엄청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전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결혼 날짜 정하기 전에 파토가 나서 다행이지 결혼 날짜 잡고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 몇몇은 저희 결혼을 알고 있긴 했지만요. 쓰레기 같은 남자라 생각했으면서도 이별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건을 죄다 버려버리고 며칠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그렇듯 시간은 모든 걸 잊게 만들죠. 저도 그를 금방 잊어버리고 새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재능을 살려서 부모님 지원을 받아 카페를 차렸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딱히 직장을 잡지 않은 까닭은 제가 카페 창업을 하는 게 큰 목표이기도 했거니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친이나 그의 부모님이 코웃음을 쳤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전 아침 일찍 나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몰아닥치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아도 제가 있어야 수월하기 때문에 꼭 오픈 시간 맞춰 나오거든요. 테이블 정리를 같이 하고 머신기기를 닦고 있는데 직장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누구지? 하는 순간 제 앞으로 섰는데 헙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님이셨어요. 세상에나 이런 악연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요. 그쪽도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모른 척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척할 이유도 없기도 했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요, 차갑게. 어머님은 저를 힐끔거리시더니 제가 건네주는 진동배를 받아들고는 저쪽으로 가 앉았습니다.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들어온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더군요. 그리고 저도 연이어 손님이 계속 들이닥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나니 어머님에 대한 존재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손님이 한 차례 빠져나간 뒤 한산해진 카페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어머님이 제 쪽으로 오시더군요. 맞지? 정환이 여자친구. 네? 아, 오랜만이네요. 그렇지?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머리도 많이 길고 얼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잘 지내지? 3년이나 흘렀는걸요? 그런데 저희가 안부를 물어볼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볼일 보시고 가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결혼 안 시키길 천만다행이네. 아직도 알바나 하고 있다니. 파혼 시키길 정말 잘했어. 뭐라고요? 사장을 한답시고 그 난리를 피더니 아직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어서 말이야. 나는 또 얼마나 잘 사나 싶었지.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현명했다 싶어. 안 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저도 더러워서 더 이상 어머님, 아니
이 아줌마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바생으로 보이세요? 다 똑같이 입고 있으니 사장인지 알바생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럼 네가 사장이라도 된다는 거니?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네가 뭔 수로? 그러게요. 뭔 수로 사장이나 됐을까요? 저는 제 명함을 던지다시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제 명함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치 못 볼 것을 본 모양으로 눈까지 비비더라고요. 제 멋대로 한 화장이 번지는 줄도 모르고서요.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갑자기 불쑥 나타나 복수의 기회를 안겨주는 것만 같아서요.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판 구덩이가 불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신나서 허우적대는 꼴이라뇨. 진짜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 됐다고? 그때였어요.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사장님 포스기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라 말도 못하고 떡 벌린 입을 가릴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제가 한 말은 다 무시하시더니 이제서야 제 말이 믿겨지세요? 아이고, 이럴 수가. 어머님은 뒤로 자빠지실 것 같더라고요. 충격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쐐기를 박았어요. 그댁 아드님은 아직도 공무원 공부 중이라면서요. 그때 그렇게 합격했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면접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미련 못 버리고 있다던데. 나이가 이제 30 중반일 텐데 아직도 공부하면 도대체 언제 벌어 언제 결혼한대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남들 7급할 때 9급에 매달리는 것도 없어 보이던데. 어떻게 그걸... 들려오는 소식이 다 있어서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말이죠. 어때요? 저 같은 며느리 급이 안 맞는다며 내치신 결과가 이제 만족스러우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도 안 돼.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그쪽에 틀렸다는 걸요. 내가 미쳤었지. 그래요. 이제 똑똑히 알겠어요? 당신이 어리석었다는 걸.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성희씨 수고 좀 해줘요. 전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사를 건네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후다닥 뛰어나와 제 앞에 납작 엎드리더군요. 거리가 아까보다 한산해지기는 했어도 아직 인파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곤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그때 내가 뭘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네 사업 차린다고 말을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반대했겠니? 뭐라고요?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게 바보 같고 한심해서 그런다. 우리 청환이 면접 떨어지고 나서 진짜 많이 힘들어했다. 오죽하면 그렇게 밥 잘 먹던 애가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더라고. 그게 어때서요? 면접에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한 거죠.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정환이가 된다 하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너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정환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 줄 아니? 너랑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 내 원망도 엄청 많이 했다. 나도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을 걸 그랬어. 됐어요.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알바나 하고 있다며 파혼시키길 잘했다면서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잘 된 것 같으니까 돈 때문에 저를 붙잡으시게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환이랑 다시 만나주겠니? 내가 이렇게 사죄하마. 아무리 사죄하신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고 해도 어차피 헤어질 운명이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어떻게 안 되겠니? 그만 일어나시라니까요. 저는 이대로 계속 말상대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다간 사람들의 이목만 끌게 될 테니까요. 제가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자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 바지자락을 잡으시더라고요. 안 된다. 이대로는 못 간다.
우리 청원이 한 번만 만나준다고 약속하고 가.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실수록 저는 더 그럴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아이고 제발. 저는 어머님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찝찝한 기분이었죠. 제 찝찝한 기분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은 전남친까지 대동하고 카페에 나타났거든요. 뭐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카페를 와서 주문을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기를 어제도 왔다가 제가 없어서 허탕을 치고 갔더랍니다. 생활 반경이 비슷했던지라 언젠가는 마주칠 줄 알았지만 시기 적절한 지금이라면 오히려 땡큐죠. 오랜만이네? 그러게, 여기까진 웬일이야? 웬일이긴 보고 싶어서 왔지. 보고 싶어? 내가 왜? 우리 개싸움하고 헤어졌던 거 아닌가? 야, 싸우긴 뭘 싸워. 오해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 뭐가 됐든 당신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커피나 조용히 마시고 가죠. 왜들 그러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회포나 풀지 그래. 회포요? 지금 저랑 농담하세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재회가 이렇게 악몽 같은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네요. 악몽이라니, 우리가 어디 그런 악연은 아니잖아. 우리는 결혼까지 할 뻔했던 사이인데. 그래, 그게 아주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야.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이랑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까? 왜긴, 이제 우리 정환이가 공무원 합격하기만 하면 그놈의 공무원 타령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설마 마흔 될 때까지도 구급 공무원만 계속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잘한 거 하나는요, 그때 결혼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일도 예상했어요. 이렇게 여기 찾아오실 거라는 걸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 하나를 강구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페 문을 열고 부모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옆으로 현재 제 남자친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1년 정도 사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전 남친의 어머님이 찾아오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한테도 함께요. 그렇게 그들은 구세주처럼 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누가 우리 딸을 괴롭혀? 자기야 괜찮아? 내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뭐야? 넌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지원이랑 결혼할 사람이지. 뭐라고? 이제 알겠어? 아무리 빌고 빌어도 절대 너랑 합칠 수 없는 이유. 이제 제대로 알겠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나 했더니 돈 좀 있는 줄 알고 이제야 빌붙은 거로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얘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또 괴롭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돈. 사돈이라뇨? 누가 사돈이에요? 그따위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걸 다 보시고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엄마나 둘 다 집착하는 거 똑같네요. 날 속이려고 이러는 거지.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을 리 없잖아. 지금 네 인생 시궁창이라고 현실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건가? 나 지원이 남친 맞아. 올해 결혼할 남자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여길 온 거 아니야? 더 이상 지원이 괴롭히지 말고 빨리 꺼져. 넌 얘한테 남자가 생길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러다 다 뺏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연락해보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고만 죽어도 안 하더니. 그땐 존신 상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더 이상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이고, 신고라뇨.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왜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어떻게든 치연이랑 차려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말고요. 진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제가 올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꼭 지연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구급 공무원 말입니까? 우리 사회 될 사람은 이미 7급 공무원입니다.
겨룰 생각이 있으시면 적어도 같은 급으로 겨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급을 운운하며 따지시던 분 아니던가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뭐 확인이라도 따로 시켜드릴까요? 이제 됐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으니 두 분 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한쪽의 희망이라도 생각했더니 이제 정말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괜히 망신받아갈 수 있다고 오지 말자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쪽팔리게. 그래도 이젠 쪽팔린 줄을 아나 보네. 그래, 그렇게 현실 직시하면서 살아. 그래야 취직을 하든 시험 합격을 하든 뭐라도 해서 방구석 탈출하지. 안 그래? 저는 시원하게 한 방 톡 쏴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미적거리자 남친이 그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떠밀리면서도 이거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버티던 그들은 밖으로 내쫓긴 후에 카페 앞에 침을 뱉고는 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뒤로 또 찾아올까 좀 걱정됐던 것도 사실인데 더 이상 뭘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전 남친과 안 좋게 헤어진 뒤로 한동안 누굴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는 정말 배려심 깊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게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안 이후로 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파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했다고 할 수 있는 파혼 이후의 자존심도 떨어지고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마음속 깊이 남은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밟아줬더니 남아있던 앙금은 물론이고 제 자존심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를 도와주러 다시 찾아온 건가 봐요. 그렇죠? 아무튼 저는 열심히 카페 운영하며 지금까지처럼 잘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전국의 자영업자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대박나시길 기원해봅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보내기 전에 고민을 좀 했어요. 이혼해서 결혼 전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은데 이혼 전보다 더 편해진다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요. 당연히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 안 보고 사니 마음은 편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당장 이혼하고 나서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일단 저는 이혼한 지는 벌써 5년 되었고요.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은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저는 결혼 2년 못 채우고 이혼했고요. 결혼할 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인데 왜 그리 결혼을 빨리 했는지 후회됩니다. 저는 전문대에서 프로그래밍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3교대 공장에 바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사내 커플이라는 게 워낙 불편하기도 했고 직장 생활에 지쳐있기도 해서 결혼하고 일은 관뒀고요. 결혼하면 그냥 살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모아 남들처럼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잠깐 지낼 때 제 짐을 정리하는데 결혼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진을 버리려고 정리하는데 한참 동안 정리를 도와주던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픽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희진아, 너 그거 알아? 결혼 사진에 네 시우랑 같이 찍은 사진 말이야. 전부 표정이 썩어 있는 거. 어떤 건 너 째려보고 있는 사진도 있어. 진짜 웃긴다. 그래? 나는 자세히 안 봐서 그런 줄은 몰랐어. 어디 한번 보자. 어머, 정말이네? 어머니 나를 엄청 째려보셨구나. 야, 네 시모 결혼식장에서부터 대단했다. 우리 쪽 하객들이 얼마나 수군대는 줄 알아? 어휴, 암튼 너 지금이라도 이혼한 게 잘한 것 같아.
언니가 결혼사진 속 시모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결혼식 사진을 다시 봤는데요. 언니 말대로 사진 속 예전 시모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째려보고 있거나 웃고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시모의 행동이 기억나기 시작했죠. 시모는 사실 전 남편이 저를 시댁에 소개해줬을 때부터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워낙 강력하게 말해서 크게 뭐라고도 못하시고 결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제가 미웠었나 봐요. 제 기억에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시모 친구분들이 저를 보겠다고 우르르 몰려왔었거든요. 어머, 나이가 어려 그런가 신부가 착한 얌전하고 이쁘다. 안 그래? 현수 엄마 성공했네. 이렇게 어리고 이쁜 며느리 얻었으면 성공한 거지. 나중에 손주 보면 인물이 아주 훤하겠어. 친구분들의 덕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는데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보는 눈들 참 없네. 뭐가 이쁜가? 저것이 인물이야? 차라리 저 집 언니가 인물은 반반하더구먼. 그 말에 시모 친구분들은 사색이 되어 당황하시고 옆에 있던 제 친구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얘는 너 며느리 본다는 애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우리 너네는 이쁘기만 하다 뭐. 며느님도 좋겠어요. 현수 엄마가 아들 결혼한다고 집도 5억짜리 따로 사주고 천세도 얻어줬다며? 아직 어려서 신부는 맨몸으로 오라 그랬다는데 정말이야? 세상에, 요즘 이런 시집 없어. 며느리 시집 잘 오는 거네. 그렇지? 하며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말 듣고 자기 친구들을 부랴부랴 데리고 나갔고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남편 역시 시댁에 생활비를 내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5천과 친정에서 보태주신 2천 가지고 겨우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셋집 마련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지방이라서 전셋값이 좀 싸거든요. 시모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했고요. 환하게 웃어야 할 결혼식임에도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입장하기도 전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패백할 때는 시가 쪽 어른들 절값 없다고 다들 절도 안 받으려 하셨고요. 겨우 패백 끝나고 났더니 시모가 우리 친정엄마를 툭툭 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 음식 우리 집에는 먹을 사람 없으니 음식은 그쪽 집에서 다 알아서 하셨으면 하네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예의 차리며 할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차갑게 말씀하시는 시모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언니도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 얼굴 보기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결혼식부터 이미 제가 시집간 집안 시모 자리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 이미 난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리고 뭐를 잘 몰라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결혼식 때려치워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친정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써 잘 사는 척하려 했지만 부모 눈은 못 속이는 거더라고요. 부부가 둘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면 신혼 때 많이들 싸우기 마련인데 우리 부부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이기도 했고 제가 알뜰살뜰 남편 월급 관리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 오픈해야 하니 남편이 지출 사항을 파악했었는데요. 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 사실만 해도 열받는데 남편은 경제권을 제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버는 사람이 난데 당신이 월급 관리를 왜 하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생활비 줄 테니 그걸로 받아서 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반찬값 정도 주면 되는 거잖아. 내 카드값이며 대출이며 복잡해서 너한테 주면 차질 생겨.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살림이나 해. 그럴 거면 뭐하러 나 일 관두라 그런 거야?
나는 우리가 적어도 제로에서는 시작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르는 대출에다가 차 할부에 보험료에. 그럼 시작부터 마이너스잖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다 정리하고 시작했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 하는 거고.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내 월급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남들은 200만 벌어다 줘도 잘 살더라. 근데 내가 벌어다 주는 게 300이 넘는데 뭐가 문제야? 무슨 300이 돈이야? 야간 수당 안 받으면 우리 저축도 못하게 생겼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게다가 차 할부에 보험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부담해?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은 시모에게 차를 사줬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전액 할부로요. 정작 우리 부부는 제가 타고 다니던 소형차 가져왔는데 말이죠. 자동차 할부만 해도 한 달에 30이 넘게 나가는데 심지어 부모님 보험료까지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집에도 담보대출이 2억이나 잡혀 있었고 그걸 남편과 시누이가 같이 부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맞벌이하면서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생활비 50 줄 테니까 그걸로 식비만 하고 나머진 공과금은 내가 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이상은 너도 알겠지만 지금 내 월급에서 무리야. 아니 숨만 쉬고 살아도 돈 100 금방 나가는 거 몰라? 무슨 고등학생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50으로 생활을 어찌하라는 거야? 한 달에 50으로 식비만 하라니.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나보고 직장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한 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찌 버텼어요. 이러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바보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결혼 전에는 나름 하고 싶은 거 한두 개씩은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뭘 하면 돈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서럽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시모는 철이 없는 건지 우리 부부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했는데요. 툭 하면 뭐가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백화점 구경하자며 저를 끌고 가서는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죽기 전에 유럽 여행 좀 가보고 싶구나. 다 늙으면 아파서 못 다니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보려고 하는데 카드로 할부하면 니들이 좀 보내줄 테냐? 아니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힘든 유럽을 간다고 하시는지 그것도 본인 돈으로 가신다면 누가 뭐라 하나요? 그걸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참다 어머니 능력 되시면 가는 거죠. 다녀오세요. 근데 저희 벌이로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드려요. 저희 어머니 차 할부 내드리고 대출이자 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차는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 사준 거 아니냐. 내가 사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달라는 게 여행인데 핑계도 좋구나. 그냥 너는 해주기가 싫은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여유가 생기면 해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저도 일 안 하고 있고 남편 혼자 버는데 사실 많이 빠듯하거든요. 어쨌든 너도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생활비 받으면 다 쓸 게 아니라 아끼고 아껴서 모으기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다 쓰고 사는 거니? 거기다 대고 저 생활비 50만 원만 받는다 말하면 일 커질 것 같아 말하는 거 그만뒀습니다. 50만 원이 적다고 애먼 소리 하는 거냐고 분명 사람 잡을 게 뻔해서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소원이 죽기 전에 유럽 가는 거라고? 엄마 그럼 아예 다 같이 제주도라도 먼저 갔다 와 볼까? 그래. 그럼 현숙이네랑 다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한번 누나한테 물어봐요. 가족여행으로 돈 모아서 같이 가면 되니까. 현숙이네는 물어봤자 돈도 없을 텐데 그냥 우리가 같이 대주는 게 어떠니? 애들 때문에 그런데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사는 게 나도 너무 가슴 아파 그런다. 당신 숙소 한번 알아봐.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숙소 한번 찾아볼게. 하며 모자지간에 여행 얘기로 신이 나서 수다를 떱니다. 저도 알아보겠다면 넘기긴 했는데 결국은 신혼의 애들이 아파 계획만 하고 못 갔지만요.
대체 애를 키우는 건지 시모를 키우는 건지. 자식들 힘들까봐 보통 부부들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시모는 늘 우리 부부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은 당연하게도 남편을 향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모를 나쁘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우리한테 보태준 것도 없으시면서 우리 사정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바라기만 하셔? 무슨 보상심리 그런 거야? 잘 키운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허무하고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지.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적당히 네네 하고 맞장구만 쳐드려. 지난달에 골프백 얘기하시길래 사드렸잖아. 나중에는 아주 백화점을 통째로 사달라 하시겠다. 그만해. 뭘 그렇게 비약하면서 말을 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 돈으로 사드리는 거 정 안 입고 오면 그냥 너도 돈 벌던가. 남편은 돈 버는 걸로 저를 서럽게 했습니다. 외벌이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직장을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친정에 오한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친정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정상 엄마 혼자 아빠를 돌봐야 할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낮에 다니는 직장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제가 아빠를 돌봐드리고 저녁에는 엄마와 교대하며 아빠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 병간만이 아니라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경제가 금방 휘청거린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엄마, 저녁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까 해. 큰돈 안 되어도 아빠 병원비 보탤 만큼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잘 다니는 직장 관둘 수도 없잖아. 힘들게 잡은 일자리인데 일단 내가 낮에는 아빠 보고 간병인이라도 좀 쓰려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언니도 형편 뻔한데 돈 보태라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도와줄게. 아휴, 네가 힘들어서 어쩌니.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김서방 뭐라 하진 않아? 저녁에 일까지 하려면 너 너무 힘들 텐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 당분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아빠 괜찮아지면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건강관리 잘해. 엄마마저 아프면 진짜 큰일 나. 엄마 건강이나 신경 써. 저는 친정을 도와주기 위해 저녁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물류센터에 마침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자리가 있어 바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야간에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치고는 꽤 수입이 괜찮았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긴 했는데 그나마 돈 200이라도 받으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친정아빠가 아파서 제가 거기에 매달려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좀 어떠신 거야? 병원에선 뭐래? 더 좋아지진 않는 건가? 더 안 좋아지게 관리를 잘해야지. 이미 몸이 망가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셔. 당신이 처가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집도 엉망이잖아. 처형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데 당신도 이제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은 매일 가진 않잖아. 간병인도 쓰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진 않아. 당신이 용돈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일하는 거야. 몸은 좀 힘든데 돈이 뭐라고 숨통을 트인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150원 버냐? 200 넘게 주더라?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조금 적응할 만해. 200이나 준다고? 거기 괜찮네. 근데 당신 버는 거 설마 다 처거해드리는 건 아니지? 남편이 제 수입을 물어보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처가에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 순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버는 돈 처가에 다 갖다 줄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 말은 어쨌든 당신이 처가 도와주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은 내가 우리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 싫어했었고 피차 일반 아니야? 나는 그래. 기왕에 당신이 돈 벌게 됐잖아. 그럼 단돈 30이라도 우리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이쁨 받겠냐고.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어이가 없네. 내가 이 집 호구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의 식구들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집 대출금도 당신이 내고 차 할부도 당신이 내고 여행을 가신다지 않나. 걸핏하면 뭐 사나오라 문자질하질한다. 근데 뭐? 내가 돈 버니까 이제 당신 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라고? 당신이 버는 돈으로 알아서 한다며.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마. 우리 아빠 쓰러지셨을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쓰라고 줘봤어? 시사에서 말 안 했는데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안 주긴 뭘 안 줘. 너 막말로 한 달에 생활비 꼬박꼬박 받는 거 그거 다 너희 집 갖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맨날 반찬도 씹어먹을 거 하나 없이 형편없고 그런 것만 봐도 내가 다 알아. 말이면 단 줄 알아? 누가 들으면 한 달에 몇백 주는 줄 알겠네. 꼴랑 돈 50만 원 주는 거 마트 두세 번 가면 없어지는 거 몰라? 그 코딱지만한 돈으로 우리 친정에 빼돌릴 게 있기나 하냐? 친정아빠 간병에 저녁에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걸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 집에 용돈 보태달라는 말이나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 그날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돈 10,000원 한 장 마음대로 써보지도 않았거니와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 와이프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저도 예민해진 상태라 남편의 말에 고운 말이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남편이 효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사실 가족 분위기가 별로예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예전에 이혼하셨대요. 시아버지가 남편 결혼할 때는 혼주석에 앉아주셨지만 딱히 자식들하고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시집간 시누이는 남편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뭐랄까 화합이 안 된달까요? 시부모님이 불화가 심했던 것에 시모는 제 남편에게 뭔가 보상을 받길 바라는 보상심리가 있으셨고요. 반면 저희 친정은 내 식구 무척 화목해요. 그런 게 비교되면서 본인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더 효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기만 알다가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된 사람이네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늦었는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시댁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선 다음날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어제 엄마랑 자는데 엄마가 평소에는 혼자 자는 게 쓸쓸하다고 TV를 켜놓고 주무신대. 좀 마음이 그렇더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지. 그래도 다른 거 골치 아픈 건 없으시잖아. 몸도 건강하시고. 당신이 가끔 가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돼? 딸처럼 말이야. 우리 누나는 아무래도 출가 외인이라 친정에 자주 못 오니까 말이야. 나도 일 다니고 주말밖에 시간 없는데 쉬어야 살지. 정 마음에 걸리면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주중에 지내. 난 상관없으니까. 남편이 저보고 딸처럼 하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 하시는 양반인데 아들만 당신한테 잘하면 되지 굳이 저한테 딸 노릇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예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은 제가 예쁜 짓을 해야 어머니에게 예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도 수시로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러는데 진짜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는 거 아니니 몇 번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니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모시고 산다 어쩐다 말하길래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라고 부모 꼭 모시라는 법 없는 거 몰라? 오히려 딸이 더 편할 수도 있지. 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싫으냐? 싫다기보단 불편한 거지. 뭐 지금 당장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부담이야. 막말로 당신 우리 엄마 아프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 수 있어? 아니잖아. 나도 이러게 되면 내 할 일 하느라 바쁠 텐데 당신이 어머니 밥 해주고 모실 거면 같이 살든가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네요. 시모 본인도 예전에 자기 시어머니 신혼 때 모시고 살면서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제 옆에서 시부욕을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도 그렇지만 시모 본인도 은근 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며 제사며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온갖 날이란 날은 다 챙겼습니다. 늘 제가 시댁에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는 한 번도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시모 입에서건 남편 입에서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이 마치 1등 신랑감이라도 되는 양 남편 잘 얻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너는 참 남편 잘 얻었다. 저렇게 듬직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참, 할 수만 있다면 모르고 싶은 맘도 모르고 저런 속없는 말을 하십니다. 마지못해 맞장구 쳐주느라 한마디 하면 네, 남편이 그래도 설거지도 도와주고 요즘엔 전보다 나아요. 제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가끔은 빨래도 돌려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럽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어머 얘, 밖에서 일하기도 힘들 텐데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게 하지 마라.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웠어? 어머니, 저도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새벽까지 일하고 오면 힘들어서 꼼짝도 하기 싫어요. 아빠한테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어쨌든 네가 할 일은 우리 아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 네 친정부모는 왜 우리 아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일해서 돈은 많이 버니? 저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은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 오시면 당최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저녁에 출근할 때쯤 되어 찾아오셔서는 일 나가느라 정신없는 저한테 남편 저녁밥은 챙겨놓은 거냐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내 물건 뒤지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고요. 너는 돈 없다고 노래 부르는 애가 왜 그리 사치가 심하냐? 이건 뭐야? 왜 옷이 이리 많아? 이 화장품은 다 뭐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하시며 제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기도 하셨고요.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